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성공이라는 이 단어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오죽하면 예전에 선인들이 이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고요. 새로 나온 신조어도 있잖아요. 옆집에 사는 옆집 엄마 친구 아들, 딸, 엄친아, 엄친딸. 네, 참 이 성공을 진정으로 한다는 그것이 어떤 건가요? 너무 알고 싶은데요. 네. 우린 성공을 조작받거나 강요당해 왔죠. 한번 쭉 살아오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우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머리에 끊임없이 되뇌어졌던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16시간 지식 노동자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졸업 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책상 앞에서 일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거이거나 사람의 배를 자르거나 사람을 심판하는 일. 네. 18시간, 16시간 이상 스트레스 받는 지식 노동자가 성공이다라는 말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주입받아왔죠. 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을 실패한 인생, 편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저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던 반 1등은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리해고를 당해서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생의 즐거움이 샘솟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쵸? 보여지는 성공적인 명예나 좋은 지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에 샘솟는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명예라고 하면은 뻣뻣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즐겁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행복 지수가 낮아요.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도도 낮아요.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 그것은 곧 성공으로 가리라는 이 부등호가 잘 성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등호가 성립이 안 돼서 부등호가 됐다. 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공식이 성립되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요게 메커니즘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까지는 갈 수 있어도 거기서 말하는 성공에서 누구는 빠지죠? 행복이요? 나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빠진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빠진 행복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렇게 공간 개념을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내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 중, 고, 대학교까지는요. 네.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적이 잘 나오면은 우쭈쭈. 우쭈쭈. 그리고 밥을 먹죠. 개밥을 네. 먹어요. 강아지처럼.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공간에 대해서 또 계속 그 집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정된 공간에서 같은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인간은 활동성과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사회라는 양분화된 공간은 어떠냐면 그때까지 맛보았던 공간이 아니라 야생의 공간으로 나오게 돼요. 네. 야생의 공간이라는 것은 밀림가도 같은 공간이지만 거기서는 호기심 넘치는 공간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 중, 고, 대학을 잘 나오면 성공하리라라는
그 약속된 길은요, 사실은 야생적 공간에 대한, 야생의 공간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서 길러지는 강아지가 더 좋은 개밥을 먹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한 번도 야생의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했습니다. 단지 잘 길들여져서 잘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강요되어 있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왔죠. 이제 야생의 공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야생의 공간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담대함이라는 에너지를 끌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요,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야생의 상황에서 방향성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나를 이끄는 힘이 뭡니까? 담대한 힘입니다. 담대함이란 위기 상황에서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 나는 위기 상황에서 혹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배웠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생의 공간에서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담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요, 22년 2개월 동안 일왕 암살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박열, 독립운동가 박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월북하셔가지고요, 네. 그 독립운동사에서 많이 지워졌던 인물 중에 하나죠. 아나키스트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아나키즘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나키스트라는 것은 나를 억압하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인물 중에 하나죠. 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도 꼭 알아둬야 될 이름 중에 하나죠. 그 박열이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일왕 암살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해방과 동시에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러고 나서 신조선 혁명론을 썼는데요. 그 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2년 2개월을 살다 나온 한 인간의 고백록이죠. 인간은 살려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뜻밖의 병마에 시달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반대로 죽고 싶다고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게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면 죽을 각오를 한다. 각오가 서면 죽거나 살거나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 자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투철하며 그것을 초월하는 일이다. 중략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살아서 다시 사회인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죽을 때까지 옥중에서 지내리라고 생각했다. 명확한 삶의 희망도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곤란한 조건 하에 있었다. 일본의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바라지 않고 또한 삶에도 집착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동안 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사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었던 것이다. 삶과 죽음의 양극단에서 빠져나와 있었던 것이다. 중약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 난간을 뚫고 나아가는 일이다. 이 곤란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일이다.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다. 삶도 죽음도 가릴 것이 없다. 살 수 있는 만큼 살고 언제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정하는 일이다. 이리하여 조국도 민족도 반드시 그 생명의 원리를 창조하는 것이다. 정말 재미없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는 삶입니다. 왜 이게 재미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정해진 일, 규격에 맞는 일, 그리고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내 이기심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광야를 뛰어가는 힘,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생명을 넘어선 하고자 하는 힘, 나는 그것을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느껴보고 싶습니까? 박열이 말한 것처럼 사십시오. 우리는 살려고만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목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원하는 일,
이 내 입에 밥 한 숟갈이 안 들어오더라도 정말 그 야생적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박열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성 넘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분, 단 1초라도 죽음을 초월한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유를 명명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를 뛰어넘은 성공의 가치, 그리고 내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열정어리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은 기존에 갖고 있던 성공,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멀리 보는 하루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십니다.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